모아서 그래. 오케이. 아우 씨. 우석이 추방하고 민경이 월급만. 이게 왜 자꾸 신문 세탁하려고 그래? 바로 신문 세탁하려고 하지. 민식이도 몇 점이야? 민식이 몇 점이야? 와 여기서 또 작은 생태계가 조성이 그럼 그 호랑이 없는 산에는 여우가 대장이라고 할까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럼 이렇게 연서가 요즘 밟아도 무섭다. 지금 민경이가 2회 연속 잘 찍어서 나온 것들 장난하고 있어. 아니 핸드폰 실력이야. 자, 일단은 요거를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정리를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라는 겁니다. 보니까 구조가 똑같죠. 지금 2에 a 더하기 h 3승, 2에 2 3승, 5에 a 더하기 h 5a 이런 식으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실 얘는 fx를 x 2x 3승 마이너스 5x라고 놨을 때 그때 이제 요 식에다가 a 더하기 h랑 a를 넣고 극한을 보낸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자, 보시다시피 너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a에서의 미분계수인 f'a에 해당하죠. 미분에서 a를 넣습니다. 6a 제곱 마이너스 5.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7이 돼야 되죠. 는 7. 끝이죠. 루트가 나오죠. 66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해보자. 수용을 갈 때 fx 빼기 x fx 더하기 2x 는 3. 뭐라고 나와 있냐면 f'0은 1이 아니래요. 자, 일단 0을 한번 넣어볼까? 0 넣어보시면 분모 f0으로 가죠? 분자도 f0으로 가요. 맞아? 만약에 f0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f0분의 f0이 약분되면 뭐가 나와야 되겠니? 당연히.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 1. 자, 0을 넣어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0을 그냥 대입해 본 거야. 자, 만약에 f0이 어떤 0이 아닌 값이 된다면 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1이 안 나왔잖아. 3이 나왔잖아. 그렇다는 건 너가 0이 아니지 않다는 소리지. 0이란 소리지. f0이 0이란 소리예요. f0이 0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0분의 0꼴이라는 얘기고 거기서 f'0을 만들기 위해서는 f'0은 이렇게 생겼나? x분의 fx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요. 식변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리고서 다시 극한을 보내줍니다. f'0 되고요. 빼기 1 f'0 는 3 끝이죠. 2분의 3 되겠죠. 2분의 3 67번까지만 67번 안 해도 되겠다. 아까 했던 형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F1을 빼주고 다시 더해주고 오른쪽 거 따로 분리해서 약분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업 내용 해볼 건데
오늘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 쪽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 1 이렇게 돼 있죠? 도함수의 활용. 우석이는 어제 삼각형 봐서 알죠 이제? 자, 비밀이 있거든 저 삼각형이. 그거 하시나요? 네, 알죠. 그런 게 있어. 너네는 몰라. 왜 정확해서 저희는 아니. 복잡하겠어요. 너네도 예전에 봤는데 모를 거야 아마. 아니 내가 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와 보니까 누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썼어. 누가 뭘 오늘 뭐 힘들어서 무슨 수업을 9시에 마치겠다는 동말 이런 식으로 누가 써놓은 거야. 유창이가 써놨나 그래. 근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내가 이 반에서는 이렇게 쓰거든. 월급반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월급반과 화목반의 차이가 아니야. 기본 과정과 두 번째 과정. 나중에 내신 기출하면 이렇게 써요. 잘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 눈여겨보지 않았겠지만. 내가 얘기했거든. 이거는 내 월급반에서 지금 안 쓴다. 화목반에서 쓴다. 내가 얘기했거든. 자. 자. 10시에 끝나면 다행이죠. 자. 일단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요 파트가 넘어가고 나면 여러분이 미분계수 식변형하고 이제 미분계수 가지고 미분계수 구하고 극한으로 미분계수 구하고 요런 부분들이 약간 까다로운 편인데 요게 살짝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이쪽에서는 잘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만 할 줄 아시면 되냐면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할 줄 아시면 돼요. 함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내가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치자. 너네가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고배 미분법을 배웠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함수들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도함수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고 다음 시간은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판단 어떤 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에 따라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의 특징들을 살피고 마지막에는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대단원의 이제 전체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단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 기본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 함수가 서로 접하는 상황을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접한다라는 상황은 단순하게 수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적분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상황들의 함수끼리 서로 접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해. 근데 실근의 개수가 언제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가다 보니까 딱 접하는 순간에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내가 그 접하는 상황에 이 접선의 예컨대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지는지 접선의 y절편, x절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찾아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염두에 두세요. 첫 번째, 접선을 구할 줄 안다. 두 번째, 우리가 둘이 서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줄 안다. 요 정도만. 거기다가 조금 한 스푼 더 평균값 정리가 뭔지 안다. 요 정도. 근데 평균값 정리 잘 모르겠다? 씨발 틀리세요. 몰라도 돼요. 알면 좋은데 아주 급하지 않습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대략 이런 게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반드시 건져야 할 것은 접선의 방정식 식을 세울 줄 알 것. 두 함수가 서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줄 알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됐죠?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란 뭐냐? 접선이니까 당연히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겠지, 그지? 우리가 x에 대한 보통 1차 식이에요. 물론 상수함수인 경우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에 접할 수도 있잖아. 접선이 이제 상수함수일 때도 있어요. 꼭 1차일 필요는 없습니다.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접선의 방정식은 예컨대 이런 상황인 거야. fx라는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게, 자, 이렇게 생긴 게 접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접선인데, 어떤 접선의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점을 알든지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됩니다. 맞죠? 여기서는 우리가 요 x 좌표를 t라고 놓겠습니다. 참고로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문자를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t를 많이 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a라고 쓰기는 썼어. 자, 그럼 봐. fx에 대해서 한 점은 내가 t, ft라고 표현을 했어. 그지? 그럼 난 뭘 알아야 되냐면 너의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자, 기울기는 뭐라고 쓸까? m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뭐라고 써 이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f't라고 쓴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 할 때 미분계수라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뜻했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미분계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고. 즉 너를 기울기로 가지고 너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의 식을 세울 수 있겠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y는 기울기는 너고 괄호 열고 x 빼기 t 더하기 ft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이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한테 함수를 하나를 주고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하면 이제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y는 x 3승 더하기 2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x는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식을 써볼게요. 어떻게 한다? y는 먼저 기울기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에다가 x좌표를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한다고. 도함수라는 거는 미분계수들을 모은 어떤 함수라고 했죠. 미분계수가 그 접선의 기울기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5 나오지? 괄호 열고 x 빼기 1 더하기 1, 어딜 지나가? 끝.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매번 접점의 x좌표를 제공을 하지는 않겠지. 왜? 이거는 너무 개쉬우니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냅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불편하게 만드냐? 정확히 두 가지로 불편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접점을 주지 않고 기울기를 줘.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다음 요 함수의 접하는 기울기가 5인 접선을 구하세요. 함수는 그대로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한다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항상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돼요. 근데 현재 접점의 x좌표를 모르지. 내가 기울기를 줬다면 접점의 x좌표를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누굴 이용하면 돼? 누굴 이용하겠어? 누굴 이용해? f't를 이용하겠지. 얘를 준 건데. 아니야? 여기다 갖다 넣는다고. 5는 f't 이런 식으로 쓴다고 써볼까? 5는 요거를 미분을 해서 t를 대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지? 넘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t 값이 2개가 나와요. 맞아? 그렇다는 거는 기울기가 5짜리인 접선에 접점에 x좌표가 2개가 있다는 거고 접선이 2개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3차 함수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기억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겼을 때도 있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슉슉 이런 식으로 1 마일 이렇게 생겼거든? 자, 그러면 나는 접점의 x좌표를 구했어. 그러면 t가 1인 경우와 t가 -1인 경우에 대해서 누가 나오냐면
점의 함수값이 나온다고. 자, 1일 때는 얼마예요? 1,3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을 지나가겠지. 이제 다시 접선의 방정식은 y 위의 경우에서는 기울기는 다 5죠. 5에 x 빼기 1 플러스 3이라면 여기서는 y는 5에 x 더하기 1 빼기 3이 되겠죠. 이렇게 접선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돼요? 다시 또 해볼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2,8에서 그은 접선을 구해달래. 이 방정식.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접점 x좌표를 제공하는 경우, 하나는 기울기를 주는 경우, 하나는 곡선 밖에 한 점을 주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가 가장 어려워요. 제일 출제율이 높겠죠. 자, 그럼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우리 원래 함수 있죠. 이 함수의 접점의 x좌표를 지금 모르니까 걔를 t, ft로 그냥 놔. 즉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미분하면 3 t제곱 플러스 2 x 빼기 t 더하기 t3승 더하기 2t. 자, 요렇게. 요게 지금 뭐야? t, ft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f't인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요 접선이 이러한 접선들 중에서 지금 내가 t가 정해지면 접선이 정해진 상황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나는 어떤 접선을 찾는 거냐면 2,8을 지나는 접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2,8을 이 접선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2,8을? 여기서. 자, 이를 t에다 대입하는 게 맞아? x에다 대입하는 게 맞아? 곰곰이 생각하고 한 번만 대답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x입니까, t입니까? 문제를 잘 보고 생각해 보세요. 민경이는? 다수결에 의해서 x로 정하겠습니다. 자, 왜 x일까? 왜 t가 아닐까? 자, 이게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는 존나 쉬워, 당연히 x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니네가 가끔 이거를 t에다가 넣는 짓을 내가 봤거든. 그래서 이게 t로 헷갈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게 헷갈릴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t라는 건 사실은 뭐야?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t라는 건 뭘 뜻한다고? 점의 x좌표를 뜻해요. 맞죠? 자, 얘가 너가 되려면 2,8이 이 곡선에 뭐가 돼야 돼요? 위에 점이 돼야 되죠. 근데 보니까 이 대입하니까 8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얘는 사실은 곡선 밖의 점입니다. 당연히 접점의 x좌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처음엔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늘 t를 찾아간다고. 이 접선의 방정식 단어는 t를 향한 여정입니다. 기본적으로 t를 자꾸 구하는 거야. t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또 t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 갖다 넣어. 계산해 볼게. 자, 얘가 봐봐. 니 마이너스 3t 3승 마이너스 2t 3승 넘어가면 2t 3승. 자, t제곱은 니 6t 제곱, 그 다음에 없죠. 마이너스 6t 제곱. 자, t는 니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넘어가서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자,
전개하면서 왼쪽으로 넘겼어요. 최고창이 음수인 건 딱질색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t 뭐 가능해요? 1 가능하죠. 그지? 또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 해볼까? 인수분해 하지 뭐. 자, 요거 2로 싹 나눠서 조립제법 갑니다. 자, 이렇게 되죠. 보시다시피 또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요거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판별식이 양수예요. 이 자리가 음수면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진 않지만 두 개의 t값을 더 가지게 되어 있어요. 맞아? 자, 그러니 t는 너의 두 실근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부른다면 1과 알파와 베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와요. 사실은 접선이 세 개입니다.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요. 그 중에 t가 1일 때의 접선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진 요 식에다가 t에다가 그냥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이해가요? 근데 1 대입하면 뭐 나와? 5x 빼기 1 플러스 3 나오지? 얘 나오지? 내가 요거 위에 있는 점으로 해서 해갖고 넣은 거거든. 아무거나 넣으면 연산이 안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얘네 두 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이 매번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깔끔하게 인수분해되고 접점을 구해지는 형태만 출제가 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접점이 구해지지 않는 형태도 얼마든지 출제를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요 상황에다가 하나만 딱 얹으면 돼. 자, 여기에서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유리수가 아닌 모든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접선을 찾고 싶었어. 이 짓을 막 했어. 여기까지 왔어. 근데 보니까 t는 이렇게 세 개가 남았어. 여기서 너네가 기울기를 구하려면 t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어디다 대입해? 이거 도함수에다 대입할 거 아니야,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기울기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자, 1 대입해봐. 뭐 나오겠어? 유리수 나오겠어? 무리수 나오겠어? 유리수 나오잖아. 근데 알파와 베타는 어떨까? 자, 얘는 애초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인수분해 돼안돼. 알파, 베타는 애초에 뭐야? 무리수지. 그 중에서도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무리수일까? 아니죠. 딱 봐도 이게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 막 1 빼기 뭐 어쩌고, 뭐 2분의 뭐 루트 뭐 어쩌고 이런 생겼단 말이야. 제곱해서 유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자명해요. 즉, 요 자리에다 들어가면 분명히 무리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즉, 여러분이 구할 건, 여기서 이거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거는 뭘로 마무리한다? 분계로 마무리하잖아. 맞아, 틀려. 자, 요 정도 나오면 여러분 내신에서 중하 정도 됩니다. 중하, 중중하, 요 정도.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를 풀어야 그래도 3등급을 갈까 말까 합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흐름 자체가 뻔하죠. 대입해서 t 구하고 t가 안 구해졌네? 근데 t가 뭐가 있긴 해. 근데 여기서 내가 근해 공식까지 가지 않고 그럼 이걸 대입해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요게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과 그 다음에 접점이 구해지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 리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을 외울 것. 얘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두 함수가 어떻게 할 때?
서로 접할 때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의 두 가지. 하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안다. 두 번째, fx와 gx가 서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줄 안다. 이게 끝이에요. fx와 gx가 접한다. F와 G가 접한다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접하는 거죠. 그죠? 즉 이것은 말로써 표현한다면 뭐라고 해석하셔도 되냐면 fx와 gx가 x는 t에서 용어 공통접선을 가진답니다. 를 가진다. 왜? 저 접선이 공통이잖아. 저 접선이 같잖아. 그지? 저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접선이 서로 같다는 거는 두 가지가 서로 같으면 돼. 첫 번째, 그 접점이 서로 같으면 되고, 두 번째, 왜냐면 얘는 서로 접하려면 만나야 되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 식으로는 뭐라고 쓰냐면 t에서의 f의 함수값과 t에서의 g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써? 같겠죠. 이게 둘이 서로 만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만나되 접하려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해요. 별거 없죠? 자, t에서의 결론,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서로 같은 게 접한다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fx와 gx를 서로 뺀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 얘를 hx라고 놓겠습니다. 자,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끼리 서로 뺀 함수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이거? 얘를 차이 함수라고 불러요. 차이 함수. 둘의 차이죠. 차이 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차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f와 g의 관계가 h와 x축의 관계랑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x제곱이 있고 2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너와 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그지? 0과 2에서 만나죠. 그리고 0부터 2 사이에서는 얘가 더 작고 아니지? 0과 2 사이에서는 그지? 얘가 더 작고 그 외에는 얘가 더 크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 x제곱과 2x를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자, 그럼 우리는 서로 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즉 0과 2 사이에서는 얘보다는 x축이 더 크고 0과 2 바깥쪽에서는 얘가 더 커요. 동일하죠. 너와 너의 관계랑 너와 x축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거야. 즉 너는 0이 관계가 동일하다고. 여러분이 0을 숫자 0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관점으로는 0을 뭐라고 보냐면 x축으로 해석한다고. 됐어? 즉 너와 x축이 만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자, fx와 gx가 서로 이렇게 만약에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으면 h 입장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당연히 h, t와 h 프라임 t가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왜냐면 여기다 t를 넣은 거야. ft 빼기 gt 0이잖아. 미분에서 t 넣었어.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 0이잖아. 자,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가 임의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다항함수의 벽, 다항함수의 벽을 넣으면 우리는 hx를 뭐라고 쓰냐면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씁니다. 요거 이해가?
자, 너네가 hx라는 다항함수를 x 빼기 t의 제곱으로 나눠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 맞아? 원래는. 그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 아까? ht가 0이라며. t가 0 넣으면 at 플러스 b가 0이에요. 아이고 이거 미안. x인데 미안. 아이 개 시끄럽네. 어느 의자야 이거? 누구야? 범인 누구냐? 그래? 시끄러워. 이방이 되잖아요. 야, 이걸로 바꿔봐. 근데 여기 있는 의자 얼마나 시끄럽잖아. 이거 한번 앉아봐. 이거 좀 괜찮은가 한번 앉아봐. 잠깐만. 앉아봐 일단. 앉아보고 바꿔. 걔도 그럴 수도 있잖아. 영상이 나오는 거 아니야? 영상이야. 좀 나? 아니야? 이게 나. 그래. 자, 어차피 좀 이따 이거 해설하고 문제 조금 풀고 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미분을 하고 나서 t를 넣어도 0 됐던 거 기억해 아까? 우리 오늘 테스트도 있었죠. 자, 즉 너를 미분을 해도 양변에 t를 넣으면 0 나온단 말이야. h't가 0이니까. 그럼 요거 미분해도 0 나온다고. 미분하면 a잖아. a가 0이라고. a가 0이잖아. 그럼 b도 0이잖아. ab가 0이라고. 이 인수로 간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자, 결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결론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요? 찍어서 22문제를 다 맞으면 기가 막히죠. 그죠?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결론은 뭐다? f와 g가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다항함수일 때는 서로 뺀 함수인 hx가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얘가 결론이고 중간 과정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부분. 넘을 수 없는 다항함수의 벽. 자, 요거를 넘어서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다항함수가 아닐 때도 쓰인다는 거야. 당연히 언제 내가 설명하겠니 이거? 미적분할 때 설명한다고. 미적분할 때 또 나온다고. 미적분할 때 이거 안 할 것 같아. 또 이거 또 접선의 방정식 또 한다고. 근데 그때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뭐 FT 뭐 어쩌고 뭐 수투 할 때 다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수투에서 갖고 미적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됐어? 자, F와 G가 접한다. 뭐야 이건 또? 뭔데 이거? 괜찮아. 두세요 일단. 자, F와 G가 접한다. X는 T에서 접한다. 뭐랑 뭐가 같다? F, T와 G, T가 같다. 그리고 F 프라임 T와 G 프라임 T가 같다. 그러므로 F와 G를 서로 뺀 함수, 차이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fx 빼기 gx를 hx라고 놓는다면 hx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원래는 ht와 h't가 둘 다 0이 된다. 근데 이때 다항함수가 되면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까지를 아시면 거의 끝이에요. 됐어? 자, 해볼게. 쉬운 거 해보자. 영차. 우리가 예를 쉬운 걸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 3승 더하기 2와 y는 ax가 접한대요. 접한다. a를 구해라. 이거 우리 어제 풀었던 문제인데. 자, 그림을 굳이 그려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접한대.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접하는 상황 혹은 접선의 방식과 관련된 상황을 볼 때는 접점을 아나? 모르나? 이거부터 봐야 돼요. 접점을 모르죠. 어디 접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미지수로 논다입니다. t로 놓을게요. 자, t로 놓고 나면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은 이 위아래 함수가 t에서 동일한 함수값인 t 3승 더하기 2는 at가 돼야 되고 너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는데 걔는 마치 얘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과 같은 식이 나올 테니 이렇게 된다고. 갖다가 대입하면 되죠. 갖다 대입하면 너가 너예요.
t는 얼마겠어? t는 1 나오죠? 물론 원래 여기서 또 다른 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인수분 해보시면 더 이상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t가 1이니까 a는 3이죠. 얘는 3x예요. 자, 요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우리는 함수끼리 서로 빼는 상황을 서로 접하는 상황을 서로 빼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수투에선 유독 다항함수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빼는 방식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월급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얘를 몰라도 뭐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자체는 큰 지장은 없지만 속도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갔죠? 그지?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여기서 질문. 나머지 하나가 이 부분이 더 이제 채워져야 돼. 그럼 여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경제야, 자지 말고. 여기는 뭘까요? 뭐라고 놓으면 될까? 양변의 개수를 잘 보세요. 지금 좌변을 보니까 모든 근에 뭘 구할 수 있지? 뭘 표현하기가 쉬워요? 모든 근에? 모든 근에 합을 찾기가 쉬워요. 합. 왜냐면 이 창의 개수가 0이니까 모든 근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t가 그냥 인수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중근이자 우리가 모든 근의 합이라는 거는 모든 서로 다른 근의 합이랑은 달라요. 모든 근의 합이라는 거는 한 근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번 더해 주셔야 됩니다. t는 2번 더하고 얘는 한 번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마이너스 2t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t가 되겠죠? 요거 이해 가한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좌변에서 뭔 알 수 있어? 아까 2차항의 개수 썼으니까 뭐 써먹겠니 좌변에서? 당연히 날 보지 말고 저길 봐. 뭘 써먹으면 되겠어? 누굴 쓸 수 있어? 크게 뭘 쓸 수 있어? 상수항 쓸 수 있죠. 상수항 2지. 양변에다 여러분이 0을 대입했을 때 자, 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변에 0을 대입해서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가지고 2는 쓱 대입하니까 2t 3승이죠. t는 1이죠. 요렇게. 자, 여러분이 지금 요 정도는 선생님 이거나 뭐 그게 없는데 근데 요걸로 풀었을 때 기가 막힌 문제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요 방식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얘를 내가 뭘 이용해서 결정했지? 이 부분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봐봐. x3승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1, 얼마? 0인가? 그래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다시 이런 데서 만난대. 그럼 너의 x좌표는 얼마니? 이런 거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왜 그럴까? 자, 이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어. 이 직선을 편의상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볼게. 이 mx 더하기 n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알파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요 mx 더하기 n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빼주면 그 만남이 여기서는 중근을 가지고 여기서는 알파라는 실근을 가져야 돼요. 즉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때 알파는 얼마일까요? 보세요. 지금 좌변에서 뭐가 여전히 구할 수 있는지. 좌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모든 근에 뭘 구할 수 있어? 모든 근의 합은 이 직선이라는 녀석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안 받죠. 왜 그래요? 모든 근의 합은 뭐랑 뭐만 있으면 되니까? 3차랑 2차항의 개수만 있으면 되니까. 당연히 이 논리는 4차 함수 같은 데서도 적용이 되겠죠. 똑같아요. 근데 3차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3차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3차는
하나를 중근으로 가지면 나머지 하나만 정하면 되거든. 4차면 하나를 중근으로 가져도 두 개를 마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다소 떨어져요. 3차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얼마 되겠니? 그죠? n 마이너스 2죠? 에? 마이너스 2? 2죠, 2. 얘가 실근이 마일 2가 된다는 거야. 모든 그 답이 0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조금 보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 돼. 문제 푸는 것까지 보고 가. 아, 왜? 어디 가게? 뭐 하게? 연애하고. 어? 이번 시간까지는. 우석이 근데 영상으로 보긴 봤다며 좀.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 월급 영상이랑 우리 오늘 수업이랑 좀 느낌이 어떤가요? 확실히 한강이 됩니다. 훨씬 더 좀 베이직한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강의예요, 화목이. 그 대신 기술적인 요소는 조금 덜 가르치죠. 그죠? 자, 1번 같은 거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1,2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래. 야, 심지어 1,2라는 것도 줬어. 그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너의 1에서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얘를 미분을 해서 1을 대입하시면 되죠. 자, 암산할 수 있죠? 얼마? 3 빼기 6은 마이너스 3. 자, 그럼 쓰세요. y는 마이너스 3x 쓰고 1 들어가서 2가 나와야 돼. 얼마 더 하면 되겠어? 플러스 5. 그지? 마 3x 플러스 5 끝. 이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도 한다고. 자, 그러면 바로 2번은 어때? 같은 점을 지나는데 밑줄 접선의 수직인 직선. 자, 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되게 중요해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죠. 아니 그거 있잖아. 그 뭐 나에게 다가 꽃이 되었다 뭔지 모르니? 그 누구의 꽃인데? 자, 이름이 뭐죠? 아니야. 수선 아니야. 접수직 아니야. 맞아. 법선. 맞아요. 법선이에요. 정확히 법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용어로 저장을 안 해놓으면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아, 그때 그 새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아까는 마3이었어. 당연히 3분의 1인 거죠. 그럼 3분의 1 들어가서 2가 돼야 되니까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가 되면 되겠네.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밑에 2-2번 한번 해볼까요? 2-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 괄호 2 밑에 거.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애들이 QR 막 잘 모르면 찍어보니 그랬더니 막 QR 졸라 안 지켜서 안 찍어요 뭐 그러는데 아니면 뭐 찍을 일이 잘 있나? 찍을 일이 잘 없나? 은성이 찍어봤니? 그래? 걔 무술 보네? 이거 상당한 알바비를 제공하고 만든 건데. 어떻게요? 아,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수업했던 거 영상 들어가서 정확한 위치 찾고 그거를 링크로 바꾸고 걔를 QR로 바꾸고 QR 크기 편집해서 여기다 넣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교재마다 응? 또 누굴 시켜요? 그걸 내가 언제 하고 있어 귀찮게. 담배 조기. 그런 이제 조교들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일 잘하는 조교들한테 시켰지. 자기는 QR을 한 번이라도 찍어봤다 손. 찍어는 봤어? 그래? 잘 찍혀? 몇 개는 지키는데. 아, 찍힐 때도 있고 안 찍힐 때도 있고 그러구나. 너도. 그래? 그래도 찍어보는구나. 아, 괜찮아요. 몇 명이라도 도움이 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는 영상이 이제 내년엔 또 QR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석이 대가리도 막 들어가고 해서 의자 막. 사실 문제 해설할 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2-2번 한번 해볼게요. 너 위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0,a를 지나간대. 어쨌거나 위에서의 접선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그지? 미분해서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자리예요. 즉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겠죠? 마 10,a니까 합이 2가 되려면 12가 되겠다. 답은 2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이 바로 뭐냐면 접점의 x좌표를 알면 이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접점의 x좌표가 1이야. 근데 보니까 요 3차 함수는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0이죠, 0. 이거 5라고 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x제곱의 개수 0이에요. 모든 근의 합이 0이기 때문에 1에서 접점, 즉 1에서 중근을 갖는다면 나머지 하나 다시 만나는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끝. 그럼 여기다 넣으면 나오겠지.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과 점 사이에 저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나?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2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선분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5라는 얘기예요. x좌표의 차이가 1이면 기울기, 요 거리가 루트 5라는 얘기야. 근데 x좌표의 차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2고 너가 1이니까 3이지. 그러니까 3 루트 5라는 얘기 4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보다는 우리가 요 기울기에서의 선분 b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밑에 괄호 2번도 비슷하겠죠. 자,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 다음 수이고 요걸 주고 너의 2,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일단은 극한식을 보니까 2에서의 뭘 알 수 있어? 너의 함수값과 미분 계수를 알 수 있죠. 그지? 즉 f 2는 2이고 f 프라임 3은 아니지? 2는 3이죠. 이렇게 기울기랑 함수값 알았으니까 끝났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 3짜리니까 y는 3x 그리고 2,1을 지나가려면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지. 그지? y는 3x 빼기 4를 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응? 뭐 한다고? 아, 소가락 거 많다고? 많이 뺀 거예요. 자. 아, 이런 거 해야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여기 있는 것들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곡선박 그 다음에 서로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수직관계, 평균값 정리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5-1번 한번 보시면 너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라. 너랑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 일단 평행한 거니까 기울기가 1인 거야. 그지? 우리 곡선은 누구냐면 y는 2x 3승 더하기 x 플러스 5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요 함수에서 기울기가 1짜리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기울기가 1짜리를 구하려면 너를 미분을 해서 는 1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미분을 합시다. 6t제곱 더하기 1이 넌데 t값은 0이 나오고요. 즉 0에서의 접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0을 대입을 해보니까 0,5를 지나가고 기울기는 1짜리 즉 y는 x 더하기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서 6-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더워. 앞은 좀 더. 야, 18도 되는데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맛이 갔어. 19도 올렸을 때는 많이 바뀌었는데 18도 지금 18도는 좀 그래? 근데 18도까지는 않아. 그러니까 18도로 해놓으면 원래 얼어 뒤져야 돼요. 다 추워서 벌벌 떨어야 돼 진짜. 18도면 약간
아무리 여름이라도 이건 너무하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추워야 되는데 쟤는 그냥 뭐 덥진 않네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이상해 내가 봤을 때는 뭐 밖은 개 시원하거든 문 딱 여는 순간 개 시원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전기세 아끼려고 여기 전 학원 선생님이 살짝 응?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거 뒤에 18도로 온도는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자 다음 함수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10 a 플러스 b를 구해봐라. 단 a는 0보다 크다 돼 있죠. 자 그러면 너를 미분을 해서 6 원래 x인데 a를 바로 대입합시다. a제곱 더하기 6 a 빼기 10 자 요렇게 나오겠지 그지? 는 2 자 넘어가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와 1 나오죠? 그지? 넘어가서 6 약분하면 개수가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와 1을 근으로 가져요. 자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이겠다. 그지? a 값은 1이고 대입하시면 1, 얼마 지나가냐면 4를 지나가죠. 맞아? 답은 50이죠. 넘어갑니다. 아주 쉽고요. 뭐 해볼까? 7-2번 해보겠습니다. 두 문제 하고 쉬겠습니다. 우성이가 이것까지만 듣고 간다니까 쉬기가 싫으네. 9시 반쯤 쉴까? 9시까지 걸리죠. 어디가? 오늘 저 올 것 같았어요. 온다고 했잖아. 왜? 안 올 수도 있어요. 말만 해도. 아 그러면 나한테 좀 욕을 먹겠죠. 그치? 제2의 윤민식이 되는 거지. 병서야 또 속니. 윤민식 개놈 새끼 진짜. 다시 생각해 열받네. 딱 보니까 이 정사각형은 기울기가 얼마짜리예요? 1짜리죠? 1짜리. 그지? 왜냐면 마름 모이기도 하고 정사각형이니까. 민경이는 방학 때 바짝 해서 월급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니? 그래?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이상한데. 그래?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아니 가면 신분세 다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노예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AB랑 CD가 둘 다 너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1짜리죠. 그래서 그 접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접점의 X좌표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t값을 구해보니 t는 뿔마 루트 2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점이 두 개 나오면 접선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둘레길이 구하시면 되는데 접선 하나만 구합시다. 루트 2를 쓱 대입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루트 2 나온다. 그지? (2루트 2) 빼기 (5루트 2) 나오니까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너가 빼기 4루트 2 되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지? 즉
xy 절편이 x절편은 4루트2고 y절편은 마이너스 4루트2가 됩니다. 그럼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4루트2고 여기가 마이너스 4루트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나오겠어? 8 나오죠? 8? 1대 루트 2니까 8이 4개니까 답은 32가 나온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다음 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고 1,4랑 4,1 근데 A, B 사이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림을 좀 보시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너가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1,4 4,1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일단은 연결을 했어.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선분이죠. 그지? 여기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너와 이렇게 평행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점점점 멀어지다 보면 이렇게 접할 때가 가장 멀죠. 너보다 평행선이 조금 더 멀어지면 더 이상 너 곡선 위의 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가 넓이가 가장 넓습니다. 이때가 가장 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이에요. 맞아? 왜 실실거리고 있어? 아니? 뭐야? 그래? 재밌는 게 떠올랐나? 뭐지? 뭐 실실거리고 있길래 뭐지? 배에 뭐 묻었나? 뭐지? 자, 우리가 다른 점들은 어때? 얘보다는 거리가 분명히 다 짧은 거 보이나요? 그죠? 얘가 가장 멀죠? 이때가 넓이가 최대예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은 기울기가 얼마짜리예요? 마이너스 1짜리인 점의 x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t라고 놓으면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t제곱 아니지 2t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2분의 5 나오죠? 2분의 5. 자, 여기서 한 가지 스포를 해주자면 이차함수 한정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은 항상 너의 정 가운데 있어요. 항상 그래요. 1이고 4잖아. 2분의 5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도 뭐 차이 함수 같은 걸로도 보여드릴 수 있고 뭐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요거에서 요거를 뺀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래? 자, 요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서로 뺀 함수 분명히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1과 4에서 실근을 갖는 상황. 그지?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얘도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뭘로 바뀌었냐면 x축으로 바뀌었잖아. 사실은 요 직선이 x축으로 바뀐 거잖아. 사실상. 그러면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접선이 기울기 얼마짜리로 바뀌겠어? 기울기 0인 걸로 바뀝니다. 얘랑 평행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얘가 이렇게 된다고. 정 가운데 있다고. 슝.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와하하 이지랄.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죠. 자, 1번, 2번 둘 다 곡선 밖의 점을 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점 괄호 1번 보시면 0,-4에서 그었고 그때 만나는 점의 좌표를 a,0이라고 하겠다. x축과 만나는 점. 즉 접선의 x절편을 구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얘는 x3승 마이너스 2고 얘는 0,-4예요. 여기서 저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는 요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접선들 중에서 자,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f't 3t제곱 x 빼기 t 더하기 t 3승 빼기 2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다가 0,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고. 이 자리에다가 0을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t 값을 구하셔야 돼요. 0 대입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t 3승 빼기 2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t 값은 1 나오죠. 1.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보니까 접선이 하나밖에 없는 눈치예요. 원래는 t가 1인 거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더 이상 실근이 없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 1 대입하시면 얼마나? 접점이 1, 1 나오죠. 1, 마일.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1을 그냥 요식에다가 대입하셔도 됩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 기왕 구해놨으니까 위의 식을 사용할게요. 3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접점의 x절편은 이게 0이 되는 값인 거고 그러면 a, 0을 대입할게요. 3 a 빼기 1는 1 a는 3분의 4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노랑노랑 접하는 점 A, 만나는 점 B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한번 풀어볼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0,2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y는 m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0,2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너의 접한대. y는 x 3승 빼기 2x에 접한다를 해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 접하려면 여기 둘이 접한다. 어떻게 해결해? 너에서의 t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더라. 요거 계산하시면 t값 나오죠. t 나오면 m값 나오죠. m값 나오면 접선 다 나오겠죠. 그죠? 그럼 a값, b값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1-1번 별표.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1,k에서 너에다가 서로 다른 밑줄 3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밑줄 접선의 x좌표 동그라미 등차 수열 뭔가 접선이 3개인데 접점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준대. 그럼 등차 수열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1,k에서 너에다가 새 접선을 그은다는 거는 방금 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 방식으로 푸셔도 되는데 뭐가 더 마음에 들죠? 얘는 1,k이기 때문에 미지수이기 때문에 요걸로 갈게요. 그냥 요걸로. 자, 그러면 우리 요 곡선에다가 y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써줍시다. 너를 미분을 해서 f't 3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x 빼기 t 더하기 t 3승 빼기 2t 더하기 1까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식에다가 이제 x와 y에다 1,k를 넣읍시다. 여기다 1 여기다가는 k
그리고 식을 좀 정리할게요. 자, 보니까 마이너스 3t 3승이라서 넘어가면 2t 3승이고요. t 제곱의 개수가 너랑 너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t 제곱이고요. t의 개수가 플러스 2t 마이너스 2t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k 플러스 1 됩니다. 짠! 이렇게 생겼어. 여기까지 가요. 뭐 한 건지 알겠어? 전개가 그냥 넘긴 거야. 별거 아니야. 대입하고 그것만 조금 암산으로 한 거야. 차수 같은 것끼리만 암산으로 해서 넘긴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세 실근이 있을 거야. T1, T2, T3 이렇게 세 근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우리 등차 수열 문제 중에서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식의 문제들 본 적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보통 요 세 근을 어떤 식으로 놨지? 보통 너를 T2로 놨으면 T2 마이너스 공차로 놓고 T2 더하기 공차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자, 요걸 이용해서 값을 구해봅시다. 2니니 더하기 얼마냐면 2분의 3이죠. T2는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1차항의 개수가 존재하지가 않아. 3차식에서 1차항의 개수는 뭐였냐면 초고차항부대 1차항이 2개씩 곱해서 더한 거예요. 맞아? 2씩 곱해서 더해 줍시다. 자, 이렇게 곱하시면 얼마 되냐면 t는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4분의 9 빼기 2분의 3d가 나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시면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d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면 4분의 9 빼기 d제곱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겠지. 계산을 해보니 다 더하면 4분의 27 나오나? 그죠? 4분의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k 값을 구하래요. 자, k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이용해야 돼? 너를 이용해서 모든 근의 곱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근의 곱은 너 곱해지니까 2분의 3 4분의 9 빼기 d제곱이에요. 이게 모든 근의 곱이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에 2분의 k 플러스 1이에요. 요거 이해가요? d값에다가 대입하고 끝. 11번 조금 어렵죠?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자, 12번도 조금 어려운데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뭘 먹어볼까? 응? 야채 곱창. 야곱. 야곱은 그 성서에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김치찜, 국밥. 아까 저녁에는 소고기 양념 덮밥을 먹었습니다. 응? 라면. 라면. 점심에도 사실은 소고기 먹었습니다. 소소 고민 중에 있어요.
라면 먹을까? 집에서 한치 한 마리 딱 넣어가지고. 이 문제는 일단은 접점이 정확히 어딘지 찾기가 어렵고 기울기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A를 대입했을 때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점들이 불편한데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가겠습니다. 3x 3승 더하기 mx 플러스 a도 접하고 3x 3승과 mx 마이너스 a 얘도 접하고 얘가 a, 0을 지나는 거 얘가 0, a를 지나는 거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네는 이렇게 되겠지. 3 t 3승이랑 m t 플러스 a가 서로 같고 9 t제곱이랑 m이 서로 같고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자 여기는 너랑 너를 가지고 하면 이번엔 3 접점이 다를 수 있죠. 너를 t1으로 할까? t2의 3승 m t2 빼기 a 9 t2의 제곱 m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T1과 T2의 관계가 나옵니다. A는 지금 양수거든? T1과 T2가 서로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거랑 요거랑 서로 같다며 지금 M과 M이니까 그지? T1과 T2는 서로 같거나 아니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있어요. 만약에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도 같아야 되고 얘도 같아야 되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같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A는 마이너스 M, AM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M이면 M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있나? 제곱이니까 그럴 리가 없네요. 아, T1과 T2는 서로 다르고 크기와 부호가 서로 반대구나. 즉 T2는 마이너스 T1이구나.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너랑 너를 이용해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럼 요거는 식을 이렇게 쓸게요. 너가 3 T1의 3승 M T1 플러스 A고 얘는 마이너스 3 T1의 3승 마이너스 M T1 마이너스 AM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인가요? 아니다, 이대로다. 그지? 이렇게 생겼어요.
T2 대신에 요걸 대입한 겁니다. 자, 위아래를 서로 더해줄게요. 아름답게 쭉 날아가고 A로 묶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A 값은 0은 아니니까 M이 1이죠. T1은 T2는 다 구해지겠죠. 1 대입하시고 1 대입하시고 뭐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M만 대입하시면 양수 A니까 간단하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하다가 나오죠. 접하다가 졸라 많이 나옵니다. 접하다가 굉장히 이쪽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고요. 접하는 상황들 한 5개 정도만 풀어보고 요 수직 관계는 뭐 한 문제 정도만 풀고 평균값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접하는 상황 여기서도 이미 쓴 거야 내가. 그지? 서로 접하죠. 자, 13-1번 한번 봅시다. 두 곡선 y는 ax제곱 플러스 b와 x3선 플러스 bx가 x는 1에서 접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1을 대입한 함수값과 1을 대입한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요거는 함수값끼리 같다식 쓴 거고 미분해서 1 대입해 봅시다. 미분하면 2a는 3 플러스 b 나오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끝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얘는 둘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상수 A 값을 구해달래요. 자, 교점 동그라미하고 T라고 써놓겠습니다. 너의 T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거지 그러면 자, T는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접선이 있어. T에서의 왼쪽 함수의 접선은 2T고요. 오른쪽 함수의 접선은 마이너스 2T예요. 둘이 서로 수직이니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죠? 여기서 뭐의 값이 나? t 제곱의 값이 나오고 대입하면 a는 2t 제곱이니까 바로 끝나죠. t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긴 한데 굳이 상관은 없다입니다. 넘어가서 여러분이 16번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16번 오레오 드실래요? 오래요? 왜 오래요? 아까 학원에서 괜찮습니다. 제가 안 먹어요. 오레오 맛있죠? 근데 사이즈 차이 너무 크지. 한 2개 먹으면 좀 너무 달아요, 근데 사실. 풀었나요? 충전기? 아무것도 없는데? 응, 아무것도 없어.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응. 지금 잠깐 근데 이거 여기가 그 꽂아? 뒤에다 꽂아, 그냥. 응. 그리고 저기 지우개 있는 데다 집어넣어. 지우개요? 네, 여기 칠판 지우개. 아니, 여기. 통, 박스. 응, 거기 너무 더러우니까. 박스에다 넣어. 그 자석이를 자,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3에서 접선을 구하려면 요 곡선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다. 그지? 미분해서 마이를 넣으니까 기울기 얼마 나와요?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기울기는? 기울기 얼마나? 마이너스 4 나오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들어가서 3이 되려면 빼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이 곡선에 접한다며 너랑 y 2x 3승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서로 접하는 상황인데 요거를 역시 아까처럼 t 넣고 미분해서 t 넣고 서로 갖다 연립하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서로 빼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서로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니 요거에서 요걸 뺐거든. 자, 접점의 x좌표를 몰라요. 2 중요 x 빼기 t의 제곱. 자, 얘가 뭐가 될까? 뭐가 돼야 될까? 이 자리가. 아까 그 알쓸 때 자, 근의 합이 얼마예요? 0이지. t 더하기 t 더하기 마이너스 2t인 거야. 아직 좀 익숙치 않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전개식을 보니까 상수항이 너는 4예요. 너는 t제곱 2t 2. 2t의 3승이지. t는 1이죠. 끝이죠. t가 1이면 우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t가 1이라는 걸 어디 지난다는 거냐면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1 들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되려면 a는 10이 나옵니다. 괜찮아? 넘어갑니다. 자. 접하는 상황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7번도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고 자 18-1번 한번 볼게요. 18-1번 이와 같은 직선 mx 플러스 8이 곡선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를 나타내는 곡선과 밑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한 점에서는 접하고 한 점에서는 그냥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세 가지예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세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은 접할 때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 밑줄 치고 접할 때 m값을 구해라. 여전히 서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라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선생님이 서로 빼가지고 저 방식으로 안 할 거예요. 왜 저렇게 안 할 거냐면 곡선을 보시면 2x제곱이라서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기가 약간 더 불편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지만 약간 더 불편하다.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t에서의 함수값 너는 너와 같고 양변을 t로 미분을 해서 너와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 보통 양변에다가 t를 곱해서 위아래를 빼는 걸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서로 빼줄게요. 뭐 나오냐면 8은 마이너스 2t의 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됐어? t는 마이너스 1이면 될 것 같은데? 딱 나오죠. 그러니까 t가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m값 나오고 끝.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19번 이런 거 다 똑같죠. 18-2번. 자, 20번 한번 볼까?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설명 안 할 테니까 풀어보세요. 요거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이에요.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나중에 방법동식 할 때도 접하는 상황이 이제 경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7월 모의고사 20번 문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빼가지고 실근의 개수가 최대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때 직선이 위치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근데 애들이 허구한 날 접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접한 때라고 착각을 한 거야. 사실은 접할 때가 아니라 요 극대를 지나는 약간 그런 순간이었거든. 그만큼 애들이 접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수투를 풀다 보면. 그래서 애들이 본능적으로 접할 때로 잘못 푼 애들이 있어요. 잘하는 학생들도. 내년 되면 뭔 소리인지 압니다. 올해 기출은 내년에 볼 테니까.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애초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fx와 역함수를 직접 교점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fx와 누구를 관찰하죠? 누구를 이용해서? y는 x와의 교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달리 말하면 fx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걸 이용해서 푸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너와 y는 x가 접한다 라고 그랬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3분의 1 t3승 더하기 a는 t가 될 것이고 t 제곱은 1이 되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미분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t는 2개 나오죠? t는 뿔마 1이 나오고 요거에 따라서 a 값이 2개 나오죠. 둘을 서로 곱하시면 끝.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넘어가도 되죠? 자, 수직 관계는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고요. 그냥 각각 미분해서 0에서 1에서 곱한 게 서로 수직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자, 22번 정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뭘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줄 중간쯤에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이 점이 어떤 점일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 a 값에 관계없다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a에 대한 뭐라고 불러 이걸? a에 관한 항등식 표현이에요. 이게 a에 관계없이 뭔가를 만족한다는 것은 항등식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a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a를 가지고 묶어주셔야 돼요. 자, a로 묶어서 식을 이렇게 쓸게요.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 요거랑 그 다음에 빼기 2는 없지 않나? 2 빼기 있다. 그 다음에 더하기 x 3승 마이너스
y. 자, A의 관계가 없으려면 A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이 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만 A 값에 관계없게 돼요. 그러면 얘는 뭐야?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자, x가 1이면 얘는 0이고 0이죠. 즉 1,0인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9가 되겠네.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두 점이 바로 누구냐면 A 값에 관계없이 이 3차 함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거기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어떻게 하겠어? 미분하고 1 넣고 미분하고 마이너스 2 넣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끝. 그지? 해볼까? 요게 미분하시면 3x제곱 더하기 a에 2x 플러스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다 1 넣을게. 1 들어가면 2a 아니지 3a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a 되나? 더하기 12 되나요? 한 것이 마이너스 1 끝이죠. 넘어갑니다. 모든 A의 합 구하는 거니까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 이 두 가지 24번은 풀지 마세요. 평균값의 정리 23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 하나 풀어주고 마칠게요. 자, 평균값의 정리는 뭐냐면 단서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fx에 대하여 우리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같은 F'C가 존재하는데 이걸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범위는 A와 C 사이에, A와 B 사이에 이렇게. 자, 수식으로 써놨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볼게. 봐봐. 이렇게 A, B가 있다고 칩시다. 일단 좌변에 나타나 있는 얘는 뭐를 의미해? A, B를 연결한 뭐라고 불러요, 쟤를?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 기울기와 같은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는 거지, 그지? F'C는 C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즉, 여러분은 이 둘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뭘 찾으라는 거냐면 접선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하나 있지. 여기 하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선 두 개 생각해 볼 수 있죠. 요 값들의 x 좌표가 C라고 이렇게. 자, C라는 거는 유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 요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그냥 이런 정리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요거에 대한 증명은 딱히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예를 들어 봤더니 fx가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1,2를 지나가. 그리고 뭐 3,6을 지나가. 예컨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에서 평균값 정리를 쓴다는 거는 뭐냐면 둘의 평균 변화를 일단 관찰을 해봐. 얼마야? 너부터 너까지 하면 기울기 얼마나? 기울기 2 나오지? 2분의 4니까 맞아? 요렇게 생긴 기울기 2짜리 너인 어떤 C가 존재한다고. 여기 F'C가 2인 즉 1과 3 사이에 어떤 C가 존재해서 접선의 길이가 2가 되는 게 반드시 있다고. 어떤 존재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와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롤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랑 거의 똑같은데 언제냐면 FA와 FB가 서로 같을 때예요. FB가 서로 같다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그림상 이런 상황을 말한다고. 이렇게 야 AB가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0이 되겠지, 그지? 즉 요렇게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C값들이 존재한다가 끝입니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됐어? 그래서 보세요. 22-1번 보시면 자 구간 1부터 3까지 밑줄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을 구해달래. 너네가 여기다 1 넣고 3 넣고 비교해봐. 23-1번 1 넣고 3 넣고 함수값 비교해봐. 근데 비교할 것도 없이 애초에 대칭축이 얼마니 이차 함수인데 2지. 그럼 1에서랑 3에서랑 함수값이 서로 어떻겠니? 같겠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얼마겠니? 0이겠지. 그럼 너네는 이 fx 위에서 평균 변화율이 아니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을 찾으라고 만족한 상수 C라고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 언제야? 2죠 2. 대칭축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해달래. 자 마일부터 2까지 뭐부터 구해?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찾으려면 함수값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구해보세요. 마일 들어가면 0이고 2 들어가면 3이지 그지? 0부터 3까지 함수값이 3 변했어. x좌표도 3 변했어. 기울기는 1이지 1. 즉 여러분은 뭘 구하는 거야? F'C가 1인 걸 구하는 거야. 미분해봐. 2C는 1 이렇게 되지. 얼마나?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2차 함수에서는 두 점의 평균이 평행한 접선의 접점의 x좌표라고 했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2지.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2분의 1이지. 굳이 2차 함수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차 이상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식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C를 구하라고 했잖아. 봐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자, 여기가 A랑 B야. 그러면 구간 A부터 B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지금 보니까 몇 개니? 2개지, 2개. 근데 내가 만약에 B를 여기로 바꿨어. 이렇게. 그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 둘 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는 무조건 이 구간 내에서예요. 됐어? 즉 이때는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신에서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평균값 정리 되게 막 단답형 1번 막 이딴 걸로 개 쉬운 걸로 그냥 거저 먹으라고 주거든? 근데 거저 먹으라고 했는데 약간 가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딱 해서 인수분 해봤더니 답이 2개가 나와. 너넨 자신있게 답 2개를 썼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는 범위를 벗어나서 틀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됐죠? 평균값 정리 범위 좀 조심하셔라. 자, 고생했습니다.